안녕하세요. 쿰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3월 18일 오전 6시 35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6,881달러입니다. 와, 정말 시원하게 넥라인도 뚫었고요. 정말 이 지겨운 하락 평행 채널 있잖아요. 이 지겨운 하락 평행 채널의 상단도 뚫었고요. 당연히 200주 EMA도 뚫었겠죠. 200주 EMA도 뚫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주봉상의 이평선들이 다 압착되어 있는 상단 27,500달러 정도 되고, 27,500달러에는 제가 초장기 추세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인 20개월 EMA가 위치해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캔들인 건 분명하죠.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 무지막지한 수준의 거래량. 즉 지금 아직 주봉이 마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들어올 거래량을 생각하면 이 FTX 빔 때 터진 이 패닉셀의 거래량을 잡아먹는 수준의 양봉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양봉 거래량을 터트린 구간이 이 라인을 깨면서 터트렸으니까 이 패턴을 완성시킬 신뢰성 또한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이걸 컵앤들로 보든 역헤드앤숄더로 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넥라인을 뚫어냈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여기를 뚫어냄으로써 우리는 매매가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네.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평단이 이제 여기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위에 물려 계신 분들 빼고는. 그리고 최소한 여기에서 물타기는 조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사람마다 전부 다 뭐 시대의 상황이 다르고 뭐 현금 여유의 상황이 다르니까. 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위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평단이 2만 달러를 넘지 않은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비트이더는 이제 여기는 아주 유력한 이제 매매 기준이 되는 자리가 됐죠. 네, 그래서 매매가 상당히 조금 편해진 건 맞습니다. 네. 여기 자리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상당히 유력한 매매 기준이 됐죠. 일단 여기가 크게 하방으로 다시 뚫린다라는 건 주봉 캔들 보세요. 요새는 뭐 일봉에서는 워낙 속임수가 심하니까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의미니까 여기는 중요한 매수의 자리이자 손절의 자리이기도 하죠. 익절의 자리이기도 하죠. 탈출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매매가 편해졌다는 거, 난이도가 확 쉬워졌죠. 실은 난이도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하나의 큰 대파동 일파가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추세가 나오게 되면 이 대파동도 하나의 또 큰 일파가 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추세를 크게 뽑아내는 이제 3파가 나오겠죠. 네. 어쨌든 이제 테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테스트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아직도 포지션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주말 내라도 조정이 이 넥라인 레벨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대략 24,300달러, 근데 뭐 꼬리로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200주 EMA까지 생각해서 만약 이런 라인까지 조정이 오게 된다면 특히 비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담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직도 포지션이 없다면, 혹은 내가 현금 포지션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뭐 적절히 잘 익절하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 분할 매수로 접근하다 보니까 물량을 얼마 잡지 못하고 그냥 하는 사이 그냥 올라와 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 추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제 여기 테스트가 나왔을 때죠. 여기 테스트. 여기 테스트라는 건 다양한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 패턴의 넥라인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제가 뭐 2년 가까이 가장 중요한 추세의 기준으로서 얘기를 해온 이 채널의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200주 EMA의 테스트이기도 하죠. 200주 EMA. 물론 바이낸스 테더 차트 기준입니다. 달러 차트는 200주 EMA가 여기 있죠. 지금 한 25,000달러 레벨에 이때 테더 그 패깅이 깨지면서 좀 차트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되도록 달러 차트 보는 게 맞는데 워낙 바이낸스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바이낸스 차트를 안 볼 수는 없죠. 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제 반등은 어디까지 나오느냐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일단 채널 관점에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요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때 거의 대가리 정수리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때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털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 이제 이 자리가 의미하는 바도 꽤 크거든요. 네. 이 자리가 의미하는 바도 꽤 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채널 관점에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가 의미하는 바도 한 4가지, 5가지 정도 됩니다. 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CME 차트도 마무리를 되게 이쁘게 하는 결과가 되는데 항상 뭐 제가 오래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였죠. 금요일 양봉이 가장 좋다. 근데 지금 금요일 엄청난 장대 양봉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흡성대법이 나오면서 그것도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가장 최상단을 차지하면서 불장 이제 고인물들이 그냥 어려운 지표, 뭐 기술적 지표, 온체인 사용이 아니라 그냥 업비트 거래량 1등을 비트코인이 한 1, 2주 정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대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코인 시작하기 초창기쯤에 그때는 진짜 찐 고수분들 많았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코인판 보면 이제 맨날 개쳐 물려가지고 우는 소리만 하는 이제 코인판을 떠나지 못해 졸업하지 못해 남아있는 이제 망령들만 이제 주로 있는 분들이고 가끔가다 이제 고인물들 이제 졸업하고 뭐 여유롭게 코인 생활 즐기는 고인물들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좋은 걸 한 번씩 이렇게 쓰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근데 제가 코인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진짜 그냥 그 코인판 고인물 고수분들은 그때는 뭐 텔레그램이나 텔방 이런 거 없었을 때였으니까 코인판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코인판 커뮤니티에 좋은 글 진짜 많이 써줬었거든요. 네. 그때 저도 배웠던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때 정말 뼈와 살이 되는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고인물들한테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직접 이제 이것저것 해본 거죠. 정말 그랬는지. 그 과정에서 저만의 기법도 조금 찾아낸 거고. 그게 이제 도미넌스 분석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도미넌스 분석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것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흡성대법이라는 말만 존재했지 그 흡성대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작동되는지에 대한 이제 뭐 정확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한 가지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게 저는 2019년부터 도미넌스 분석을 했고 이제 사실상 그래도 이 판때기에 도미넌스 분석이 가격 차트 분석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토대를 마련해 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 나름의 큰 자부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야 도미넌스 안 보시는 분 뭐 없죠. 다 뭐 테더 도미넌스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도미넌스, 주요 알트코인 도미넌스 다 보는데 섹터별로 그때는 그냥 뭐 하락장이 한 1년, 2년 길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선물 베이스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았고 뭐 도미넌스 차트는 아니면
뭐 토탈 차트 같은 거 신경 쓰시는 분이 거의 없었죠. 그냥 비트코인 차트만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 자부심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도미넌스 분석 하나만큼은 이 판때기에서 많은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했구나, 영향력을 끼쳤구나, 그리고 그 이론이 맞았구나, 아직도 쓰이고 있는 거 보고, 아직도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걸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거의 초창기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미넌스 분석을 실제 매매에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정말 제 자부심 중에 하나고요. 이게 뭐 현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죠. 네. 자, 각설하고 어쨌든 지금 뭐 가격 흐름은 되게 좋죠. 그래서 다음 매수를 좀 땡겨볼 수 있는, 추매를 땡겨볼 수 있는 자리가 24,000달러 레벨이라는 거, 24,000달러 레벨까지 만약에 주말에라도 다음 주라도 조정이 오게 되면 추매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찬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깨진다라는 건 상당히 큰 말 그대로 이제 이 상승이 트랩이라는 거죠. 네. 이 라인이 깨진다라는 건 지금의 이 장대 양봉이 트랩이라는 거니까 역시 대응하기도 편하겠죠.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다시 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가 되니까요? 떨군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매매가 쉬워졌습니다. 기준은 이제 여기로 잡으시면 되고 200주 EMA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연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여기에 1대1 비율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1대1 비율로. 그러면 충분히 목표가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일주일 차트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뭐 좀 다양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그냥 체크해서 최대 반등폭은 충분히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채널 상당히 충분히 저항 레벨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단순히 되돌림으로 끝나게 되면 뭐 0.5 레벨, 32,000달러 레벨 혹은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2019년 반등장 같은 경우에는 786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5만 달러까지, 만약에 2019년 반등장처럼 되게 되면 2019년 반등처럼 되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쳐박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가 된다고요? 여기 재매수 자리가 200주 EMA 또는 365주 EMA입니다. 그냥 200주 EMA에서 한 50% 태우고 365주 EMA에서 50% 태우면 최고의 분할 매수가 될 겁니다. 네, 미리 조금 애연 한번 하자면. 네. 아니면 그냥 뭐 2016, 17 사이클처럼 조정 없이 그냥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상황이 되게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여기를 돌파함으로써 강력한 매수에 좀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매매가 좀 편해졌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추매하고 여기가 뚫리면 그냥 일단 도망쳐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알트 기준 일단 도망쳐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24,000달러 그냥 200주 EMA라고 할게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음 반등 목표가는 대략 패턴 관점에서는 한 4만 100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패턴 관점에서는 4만 1000달러까지. 그리고 뭐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에서는 한 번씩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에서는 지금 일단 뭐 618의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되돌림. 네. 하락분에 대한 바닥 기준 0.382, 고점 기준으로는 618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제 저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헤드앤숄더의 가장 이렇게 베이직 모델은 이렇게 뚫고 이제 여기 뚫는 과정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넥라인을 한번 테스트하면서 목표가를 찍는 거고, 이 패턴에서 매수 포인트는 이제 여기 이렇게 집어주는 게 이제 이른바 교과서 책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 책에 나와 있는 올바른 매수 포인트를 보통 여기로 많이 집어주죠. 여기 넥라인 테스트 나왔을 때 매수해라. 손절가는 넥라인이 부셔졌을 때, 다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손절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교과서적인 자리를 줄지 아니면 비트 차트는 테스트 없이 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냥 올라갔다가, 비트 차트는 뭐 그냥 올라갔다가 테스트를 한참 후에 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쭉 올렸다가 테스트를 이제 나중에 주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올라타라는 말은 못 하겠고요. 대신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 주말에라도 혹은 다음 주 초에라도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 이건 매수 또는 추매 구간이다, 불타기 구간이고 신규 진입 구간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손절 자리가 너무 짧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패턴 완성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는 너무나 크고요. 근데 아마 여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펀딩 피가 붙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펀딩 피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세요. 네. 제가 이때 딱 댓글로 쓰고 잠을 잤죠. 네. 펀딩 피 과열되면 조정 오는 거 다들 아시죠? 혹시나 아직도 막 이거 올라간다니까 좋다 좋다 하고 있으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펀딩픽 과열 뜨면서 초록색 뜨면서 그냥 조정이 이렇게 시계 나왔는데 뭐 센 조정도 아니긴 한데,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펀딩피가 아직 과열이 안 됐죠. 그래서 펀딩피 관점에서만 보면 아직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펀딩피가 이때만큼 조금 과열이 된다. 0.03 수준이네요. 0.03 수준 과열이 된 상태에서 단기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 조정을 어느 정도 대비하셔야겠죠. 알트코인들 중단기로 들어간 애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너무 좋죠. 너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요일이 됐으니까 뭐 다른 것들도 좀 봐야죠. 항상 토요일 날은 다른 것들 좀 보세요.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 차트인데 이렇게 추세 두 개는 조금 그어 놓으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결국 여기 뚫어낸 게 참 컸죠.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기 뚫어낸 게 좀 컸고, 그 다음에 초점 대기 상승폭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아직 암호화폐 규제 시장이 완벽히 정착되지 않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자꾸 SEC에서 주식이다, 상품이 아니고 주식이다 하고 막 조질 기세를 내비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선물 ETF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거나, CME나 아니면 실제 지금 운용 중인 선물 ETF가 몇 개 있죠. 아니면 GBTC를 사거나. 그래서 GBTC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 반등폭이 130% 거의 140%에 육박하고 있죠. 비트코인 저점 대비 상승률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죠.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2배네요, 2배. 74%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주식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찌라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여기 왔을 때, 잘 들으세요. 비트코인 여기 왔을 때, 그때 국내장에서, 국내 주식장에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외국인들이 국내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잠깐 돌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부터 해가지고 두나무와 연계되어져 있는 몇몇 이제 주식들이 있거든요. 하나 투자 신탁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 스스로 담고 있다더라 라는 얘기가 이때 나왔었어요. 실제.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업비트가 지금 뭐 대놓고 나스닥 직상장 추진 중이라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어쨌든 좀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기 힘든 기관들은 뭐 여러 가지 회사 내부적인 사정 혹은 대외적인 매크로 여건 때문에 규제 여건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신 사고 있다. 특히 누구죠? 특히 누군가요? 아크인베스트죠. 아크인베스트. 물론 아크인베스트는 직접적으로 이제 코인 투자 뭐 이번에 신탁 펀드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GBTC를 직접적으로 매입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그리고 뭐 돈 남은 누나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요. 디파이 시스템 규제하기 이전에 지금 제도권 은행 시스템부터 개선해라. 이 SEC 못난 놈들아 뭐 이렇게 대놓고 일갈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아크인베스트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기엔 약간 규제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코인베이스 주식으로 간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미국 기관의 움직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 주식과 그 다음에 GBTC의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되게 흐름이 좋고 이걸 이제 이평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200일 이평선이 저항 레벨이었거든요.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떨궈져 나왔는데 이제 오늘도 보면 일봉상 보면 결국 못 뚫었어요. 이때도 보면 못 뚫었죠. 계속 저항에 막히는 모습이죠. 다음 주에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는 여기거든요. 보시게 되면 116달러예요. 그럼 아직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116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단순히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 아니라 이런 코인베이스 차트 분석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강한 저항 레벨이거든요. 이걸 이제 피보나치를 땡겨봐도 이걸 좀 체크를 해두세요. 피보나치를 땡겨봐도 여기 넥라인이 전체 되돌림의 0.5 되돌림 레벨이죠. 여기 지금 114달러, 110달러에서 114달러 레벨, 110달러에서 114달러 레벨이 상당히 큰 저항이라는 거,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코인베이스 주식이 이 110달러 또는 114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지금이 이제 어쨌든 코인베이스 주가가 비트코인을 조금 견인하고 있는, 선행하고 있는 느낌인데 모르죠. 뒤늦게 이제 비트코인 스타트를 하면서 이 상승률을 따라잡을지, 지금 이 140% 올라간 상승률을 비트코인이 이제 절반밖에 못 왔는데 따라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가장 강력한 저항 레벨은 여기죠. 여기는 아마 상당히 뚫기 힘든 구간이 될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레벨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잠깐 이렇게 휴대폰 알람이 녹음이 됐는데 죄송하고요. 저는 편집 없고 제 녹화는 없습니다. 그냥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물의 GBTC를 한번 봐봅시다. GBTC, 눈물의 GBTC. 야, 얘는 200일을 뚫었습니다. 200일선을 뚫었네요. 처음으로 뚫었네요. 200일선을 얼마 만에 뚫었냐면, 와,
이거 정말 2021년까지 거의 거슬러 올라가야 되네요. 보면 계속 이때 한번 뚫린 뒤로 2021년 12월에 한번 뚫린 뒤로 뭐 거의 1년하고도 한 4개월, 5개월을 계속해서 못 뚫던 자리였는데 결국 뚫고 나왔어요. 네, 결국 뚫고 나왔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상단하고 되돌림 0.382 부분하고 크게 이제 물리는 자리인데 여기가 상당히 큰 저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도 충분히 보시게 되면 뭐 이런 흐름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럼 당연히 목표가도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보면 여기도 좀 강한 저항 레벨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레이스케일을 GBTC를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상 은행 규제가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코인 투자로 들어가기 힘든 기관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GBTC를 사거나 특히나 할인된 가격이니까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 주식을 삼으로써 들어올 여지는 충분하다 이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DCG 입장에서는 뭐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망했고 그 다음에 코인데스크도 매각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남은 건 GBTC 하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지금 여기 구간에서 정말 선물 ETF도 사전에 통과될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구간에서 이때 한 2억 달러 정도 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한 10억 달러 넘게, 그러니까 최소 그냥 10억 달러 이상 지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빚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에서 10억 달러 넘게 질렀는데 얘가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어디 하나 이상해도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망하고 제미니에선 자꾸 돈 내놔라. 윙클보스 영재가 돈 내놔 돈 내놔. 뭐 거기에만 빚쟁이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레이스케일을 노리는 늑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디 뭐 예전에는 DCG한테 얼굴도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애들이 야 너네들 힘들지 야 GBTC 그냥 우리한테 팔면 안 돼? 라고 진짜 예전에는 진짜 제대로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던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와서 DCG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한테 넘겨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얘네들은 이거 현물 ETF로 통과시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그러면 이 캐시카우를 그대로 지금 다 넘기게 생겼거든요. 근데 시장 환경은 괜찮습니다. 시장 환경. 이제 기관들이 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 은행 리스크가 터지면서 대놓고 이렇게 현금 다발 들고 들어오기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미국 정부가 대놓고 야 너네들 암호화폐 시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 다발 들고 뛰어들 생각 말아라 라고 지금 대놓고 SEC에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BTC를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최근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네. 여기를 어떻게 뚫어낼 건가 여기 0.382 구간을 어쨌든 드디어 200일선을 뚫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선물 ETF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은데 특히 GBTC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예전에 올려놓은 분석 글들도 꽤 있고요. 한 번씩 이거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분석글 보시면 도움되는 거 많거든요. 뭐 특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시게 되면 뭐 귀신같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저는 뭐 해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분석글을 2022년 1월 7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고요. 이 분석을 언제 올렸냐면 2021년 12월 4일 날 올렸습니다. 2021년 12월 4일 날. 네. 그리고 본 분석의 채널과 추세선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장기 추세선으로 매수와 매도의 기준으로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얘기를 2021년 12월 4일 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뭐 거의 그죠? 심지어는 아래로 가게 되면 제가 어디에서 다 털고 나와야 되는지, 지금 하락장이 이제 크게 나오니까 어디에서 다 털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다 써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분석을 따라가면 처음 울릴 일이 없는데, 인간은 항상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루나 파운데이션에서 그냥 대놓고 비트코인 매집한다 했고, 실제 10만 개 가까이 매집하면서 알트코인들 막 뭐 1000% 올라가는 알트코인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웨이브가 일 때 1000% 올라갔잖아요. 싹 다 처음 물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대책에 다 지금 처음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제가 GBTC 분석해 놓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어디 있지? 한번 좀 보시면 도움 좀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다 풀진 않아요. 보따리를 다 풀진 않습니다. 어느 바보가 자신의 매매 기술을 다 풀어줍니까? 네. 다 풀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 여기 있네요. 2021년 3월 17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냥 고점 찍었을 때, 반감기 고점 찍었을 때 올려드렸던 분석이네요. 이때는 뭐 GBTC 분석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는데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 이 평행 채널의 중간값을 못 뚫고 차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 타이밍에 이걸 올린 이유가 있겠죠. 네. 이때 3월에 왜 올렸냐면 이것 때문에 첫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드리워졌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반등장 있잖아요. 이 코로나 빔까지 포함해서 이 3K에서 65K까지 올린 운전수가 그레이스케일은 맞습니다. 즉 정확히 고점이 그레이스케일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뜨기 시작하면서 고점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차트가 결국 15.5K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때가 정확히 비트코인 고점입니다. 네. 이때가 정확히 비트코인 고점이에요. 이 게시글을 올렸던 이때가. 네. 그리고 실제 이제 5월 부처빔이 터졌잖아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 레벨 수평 지지 레벨 까이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고요. 실제 깨지고 저항받고 크게 떨어졌죠.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 추세선이 깨질 시에는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표현까지 써놨고, 이때는 제가 타겟 목표가를 여기로 보고 있었네요. 여기로 보고 있어. 아마 제가 임펄스 파동 5파 마무리 그 목표값을 여기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애들이 여기서 싹 다 집어 던지면서 결국 차트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 그럼 얘는 다시 올라갈 때 여기 채널 저항 받을 확률도 상당히 높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채널 저항 받을 확률도 결국 이 센터 라인을 못 뚫고 차트가 떨어진 거니까 이제 여기 하단 평행 채널의 하단 저항을 올라갔을 때 어딘가에 그럼 또 여기 수평 지지 레벨하고 겹치는 자리가 되겠죠. 여기 뭐 31, 38 여기 구간이 되겠죠. 31달러, 38달러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GBTC도 조금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선 더더욱 어쩌면 GBTC하고 코인베이스 차트 흐름을 조금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일주일이 마무리되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비단 비트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GBTC,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 ETF, 뭐 여유가 되시면 지금 캐나다에서는 현물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도 있죠. 네. 뭐 거기까지도 한 번씩 봐주시는 건 물론 이제 대동소이하긴 한데 그 대동보다는 소이 작은 차이가 어쩌면 큰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는 힌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이 작은 소이죠, 소이. 크게는 똑같습니다, 대동. 네. 비트코인 차트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하지만 소이, 그 작은 차이가 큰 힌트를 주는 경우가 꽤 많다고요. 네. 특히나 지금 상황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뭐 GBTC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뭐 저번 일요일 날 영상을 한번 꼭 보세요. 네. 남들 다 공포에 집어 던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열심히 비트코인도 사고 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GBTC도 사고 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코인베이스 주식을 담고 있더라. 네. 그게 뭘 의미하겠는가? 감정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감정에 지배돼서는. 감정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게시글을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하지만 이전 영상들 보시면 이 새끼가 어떻게 지금 시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지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요. 이때도 하락 징조가 나왔다라는 가장 뭐 직접적인 첫 분석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좀 도움 좀 되실 겁니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초심자분들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 영상이고 11월 15일 날 올렸죠. 11월 15일 날 남들 이제 이때 가장 공포가 극한이었던 구간에 저는 뭘 올렸다고요? 비트코인 2년 내 혹은 2년 6개월 이내에 4만 달러 간다라는 분석글을 올렸습니다. 뭐 지금이야 올라간다 말하기 쉽지만 11월에 FTX 빔 터진 이 11월에 올라간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1월에 지금이야 뭐 올라간다 내가 올라간다 했지 하지만 11월에 2년 6개월 내에 40만 달러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상승장 때는 누구나 전문가인 척 하면서 시장에 나타난다고요. 내가 올라간다고 했죠. 아니 근데 상승장 때는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세 상승이 시작됐어요. 아무거나 찍어줘도 그냥 다 올라간다고요. 파도만 잘 타면. 결국 뭐 그렇게 됐고 저는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시기까지 아예 박아버렸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맥시멈 레벨이고요. 실은 38K를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5차 생각하면 36에서 40K죠. 그래서 절대 참고하지 말아야 될 분, 상승장에 튀어나와 가지고 뭐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르시면 됩니다. 그나마 참고할 만한 분들, 지독한 하락장에서 꾸준히 어떠한 자신의 뷰와 분석물을 계속해서
게시하면서 지금이 어떤 자리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 뭐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뭐 온체인, 그 다음에 뭐 뉴스도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뉴스의 진면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또 구독자가 적더라고요. 온체인 분석 정말 잘한다. 야, 어떻게 저런 것까지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패턴을 알아낼 수가 있지 라시는 분들 보면 구독자가 얼마 없어요. 네. 기술적 분석도 와 정말 잘한다. 뭐 다양한 관점에서 정말 잘하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가 없어요. 그냥 선동질 잘하는 분들만 네,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전혀 참고할 필요가 없는 단 10분만 보고 있어도 쟤는 바닥이 보이는구나 라는 분들만 그냥 열심히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제가 잘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동당하면 못 사는 거죠. 직전 19.5K 이 조정 구간에 선동을 당하면 못 사는 겁니다. 다 팔고 뒤늦게라도 일단 튀는 거지.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뭐 온체인까지 말씀드리면 이거 한 2~3시간 영상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단기간은 일단 지금 녹색불이 슬 들어왔어요. 녹색불이 슬 들어왔죠. 네, 아직 0.01이니까 한 0.03까지는 좀 견뎌볼 만할 것 같은데 벌써 펀딩피가 조금 과열이 되긴 하네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흡성은 좀 더 길어지면서 지금 거의 2년간 만들어 온 이 박스권을 탈출해서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알트가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알트가 다 죽어야 돼요. 그냥 비트코인 흡성대법에 모든 길을 다 빨려야 됩니다. 직전 사이클에서 겪은 흡성대법이 아닙니다. 진짜 흡성대법이 2019년을 보셔야 돼요. 2019년. 네. 2019년을 보시면 이게 진짜 흡성대법이구나. 네. 정말 쪽쪽 빨아가거든요. 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알트코인 가격은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최고점이 되었을 때 이전 알트코인 고점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즉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죽여놓고 비트코인 조정 오면서 알트코인 또 한 번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겠지 하는 또 죽이고, 그럼 이제 개미들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은 못 사요. 네. 자꾸 지금 가격이 바닥에 있는 알트코인만 사고 싶은 게 그게 개미들 심리거든요. 근데 세력이 개미들 돈 왜 벌어주게 합니까? 네.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개미들은 계속 알트만 사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비트코인은 도저히 못 사는 거고, 야, 여기 알트코인, 야, 저점 기준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네? 언젠가는 또 올려주겠지 하다가 2019년은 그냥 올려주지 않고 바로 한번 또 꼬라 박아버렸거든요. 코로나 빔까지 해가지고. 그 사이클이 죄송한데 나와야 됩니다. 알트 투자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네. 지금 고점이 알트 고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지금 자리에서 100%, 200%가 올라갔는데 알트코인이 지금 고점을 못 뚫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구간. 그리고 그 정도 흡성은 나와줘야지 죄송한데 알트코인으로 1000%, 10,000%, 좀 심한 알트들은 10만 프로까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 같이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끼케야 100%, 200%예요. 네. 뭐 선택하세요. 네. 지금 100%, 200% 드시겠습니까? 한 1, 2년 뒤에 10,000% 드시겠습니까? 개미들은 당연히
지금 당장 100%, 200% 먹을게요를 선택한다 그랬죠. 어리석게도. 2년 뒤에 1000%, 1000% 수익을 언제 줄 줄 알고 일단 지금 올려줘.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알트 선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죄송한데 그냥 그 돈으로 그냥 뭐 딴 걸 하세요. 지금 비트코인 올라간다고 알트코인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네. 물론 아직 한 고비가 남았어요. 네. 도미넌스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이렇거든요. 네. 자, 보세요. 지금 또 길어지네. 결국 직전 사이클에 잘 보세요. 이 박스권이 이제 제가 이 분석글도 아마 트레이딩비에 올렸을 거예요. 정확히 이 타이밍에 알트장 열리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라고. 왜냐하면 반감기 사이클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장이 펼쳐진다라는 건 이제 반감기 끝이란 얘기거든요. 제가 정확히 이 타이밍에 올렸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고작 6.5K 가고 알트장 주면서 반감기 사이클 끝난다고? 이거 뭐야? 제가 이렇게 생각한 순간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뚫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트 존버하면 그냥 아무런 알트 그냥 아무 알트나 사도 기본이 10,000%였습니다. 10,000%. 네. 기본이 10,000%였다고요. 10,0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라먹으면 네. 결국 이것도 박스권이거든요. 대신 기울어진 박스권이. 2년 동안 만든 이 박스권이 하방으로 뚫리니까 이 불장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 엄청난 이 고통스러운 흡성의 과정이 2번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때 진입하신 분들 많을 건데 2020년에 겪은 흡성은 흡성도 아니라고요. 진짜 흡성은 이 흡성을 보셨어야 됐어요. 이 흡성 여기 구간 있잖아요. 정말 오금이 저리는 흡성이었습니다. 오금이 저리는.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약과예요. 그냥.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이걸 먹기 위해서는 이때 디파이 아무거나 들어갔으면 기본 10,000%, 농사까지 지으면 10만 프로 가는 구간. 이때 그냥 아무 알트나 샀으면 그냥 10,000%. 네. 지금 100% 드실래요? 아니면 2년 뒤에 기본 몇천 프로 기회를 잡으실래요? 네. 역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박스권을 벌써 2년 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 박스권을 요거를 2년 넘게 만들고 있다고요. 네. 저는 이게 뚫리면서 저항 레벨이 여기 추세 저항 맞을 확률 하나하고, 아니면 이제 여기 수평 레벨 저항 받을 확률하고, 아니면 여기 되돌림 레벨 한 0.5 저항 받을 확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는 여기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알트 가격은 가루가 될 거예요. 아마 알트 가격은 가루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시장에 좋다고요. 물론 이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거 올라가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비트는 올라가는데 알트는 계속해서 쪽쪽 빨리니까 더 고통스러우실 거라고. 하지만 이거 이후에는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패턴 만들고 이 수렴이 깨지거나 아니면 이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게 죄송한데 그때는 이제 여기가 강력한 지지 레벨이 되겠죠. 딱 여기까지 먹으면 되거든요. 기준이 하나 바닥에 생겼어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 레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뚫린 구간에서 딱 여기까지만 존버 딱 한 2, 3개월
짧으면 한 1개월, 길면 한 2, 3개월 존버 딱 하시잖아요. 비트코인 수량 줄이고 비트코인 뭐 다 매도하셔도 되고, 알트는 이때 드시는 겁니다. 아마 지금 비트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은 속으로는 되게 초조할 거예요. 특히 고인물 분들은 되게 속으로는 초조할 거거든요. 그게 더 시장에 좋다고요. 알트 싹 다 죽여놔야 됩니다. 그냥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추세가 없습니다. 알트 같이 데리고 간다 그러면 곧 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죄송한데. 알트 같이 데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반등이 얼마 안 되겠구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50분이다. 또 다 주무시고 계시겠다. 이거 제가 뭐 영상 평균 시청 시간을 보면 얼마 보시는 분, 제대로 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보시는 분은 그래도 뭐 하나라도 좀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또 이런 저런 얘기를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네요. 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그냥 현물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이고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셔봤자 전혀 도움 안 되실 거예요. 선물 투자는 하지 마셨으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난 도저히 현물 투자로는 복구가 될 수 없는 시드다. 100만 원 가지고 언제 1억 만드느냐. 난 죽어도 선물 고배율로 일단 뭐 1억을 만들고 그 1억으로 뭐 다시 현물 시장으로 돌아가든지 해야지. 나는 현물로선 답이 없다. 뭐 이러신 분도 있으시니까. 근데 결국 선물은 크게 벌고 크게 잃고 크게 벌고 크게 잃고 크게 벌고 크게 잃고의 반복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과정, 크게 벌고 크게 잃고 크게 벌고 크게 잃고 크게 벌고 크게 잃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꼭대기에 와 있는데 내 자산은 그대로이거나 그냥 뭐 약간 수익을 보는 수준, 거기에 그친다는 얘기죠. 결국 꿀 빠는 사람은 레퍼럴 밖에 없습니다. 레퍼럴 밖에 없어요. 매매를 자주 해줘야지 그 양반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물 레퍼럴 운용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보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큰 도움 안 되고, 그분들은 단기 사이클로 막 15분 사이클로 설명을 해줘야 그 내에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매매를 자주 하니까, 그게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수익이든 손해든 어쨌든 매매가 자주 나오게 되면 그게 그대로 자기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퍼럴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르세요. 그냥 방송의 의도 자체가 내가 어떠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구독자를 늘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최대한 많은 매매 행위를 이끌어내 가지고, 나 선물로 이만큼 벌었거든, 어떠한 수법을 쓰든 최대한 많은 매매를 이끌어내 가지고 내 레퍼럴 계좌를 빵빵하게 채우겠다는 의미죠. 저도 그럴 기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과거 이전에. 저 코인판 시절부터 해가지고 아마 레퍼럴 시작했으면 유혹이 많았어요. 같이 해보자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 근데 제가 선물 시장을 경험해 봐서 저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반 진짜 초심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배팅을 한다라는 건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냥 차라리 바카라를 하는 게 더 승률이 높은 수준이에요. 그냥 강원랜드 가가지고 바카라를 하는 게 더 낫다 이겁니다. 차라리. 현물을 하시면 결국 이 사이클을 즐기게 된다고요. 이 사이클을. 근데 선물 투자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벌고 잃고 벌고 잃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이 장기 추세 사이클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시드가 쪼그라들면 이제 도저히 현물 시장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월급 나올 때마다 한 번만 내가 터져줘. 한 번만 터져주면 나 다시 이제 선물로 가가지고 안정적으로 매매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100배 레버리지 복권을 긁지만 이미 그게 트레이딩입니까? 그게 100배 레버리지, 50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게 그게 트레이딩이냐고. 이미 심리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복권을 한 번만, 100배 한 번만 터져주라. 그럼 나 피트이더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시드 관리하면서 운영할 거야.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결국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투자 뭐 한 달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현물 투자자가 승리자가 된다. 최소한 개미들 입장에서는. 물론 선물 투자자로 큰 돈을 버는 극히 일부의 트레이더가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과거 사이클에서 크게 벌고 크게 잃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기만의 매매법이 정립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매매법은 누구한테 알려준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매매법이 있는데 누구한테 알려줄 이유도 없는 거고,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트레이딩뷰 본 계정을 공개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제 트레이딩 본 계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배우더라도 그걸 자기 거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 게 결국 없어요. 야, 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거 봤다가 또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저 사람 거 봤다가 그 과정에서 그냥 매매법만 흔들리게 된다고요. 처음은 그렇게 접했더라도 중요한 건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그 고집으로 끝까지 밀고 가는 분은 시장에서 살아남더라고요.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또 저분 또 이분 저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대상승장의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정말 눈앞에 오늘 당장에 10만 원을 취하실 건지, 2년 뒤에 2천만 원 혹은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미 여기에서 기회가 있음을 누차례 강조했잖아요. 이미 기회가 있음을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제가 그 이전부터 계속 거의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미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는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구간인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리세션 완전 시계 와가지고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또 다시 올라갈 차트입니다. 이 차트.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또 올라간다고요. 네. 딱 1시간 그냥 채우네요. 결국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온체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월요일이나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부탁 말씀드리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그나마 그래도 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어쨌든 여기 시원하게 뚫어주니까 정말 저는 이 자리를
2년을 기다렸던 자리입니다. 이 60주 EMA는 거의 이 자리를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네. 여길 뚫어내는 걸 2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됐네요. 네. 조만간 뭐 라이브 방송 딱 한 번 할지라도, 네. 처음이자 마지막 라방을 하더라도 조만간 라방 한 번은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네. 처음이자 마지막 라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기분 좋네요. 네. 여기 이렇게 그것도 시원하게 뚫어내니까 거래량 붙은 거 보세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